출국자들의 얼굴을 스캔하는 출국 확인 시스템이 JFK 공항의 터미널에도 설치됐습니다. 잦은 출국 기록이 시민권 신청 거부 사유가 됩니다. 경제 전문가 47%가 내년 말부터 미국 경제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 1.6% 인상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버니 샌더스가 퇴원했습니다. 애플이 홍콩 경찰 위치 파악 앱을 삭제했습니다. 노벨 화학상은 리튬 이온 배터리 발전에 기여한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인사회 세대 단결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출국자들의 얼굴을 스캔하는 출국 확인 시스템이 JFK 공항의 터미널에도 설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JFK 공항 1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스캔해 출국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JFK 공항 터미널 1을 사용 중인 루프트한자 항공은 8일부터 이미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항공사가 확보해 CBP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탑승객 여권 사진과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찍은 안면 사진을 대조해 외국인 여행자의 출국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항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공항 이용 시 얼굴 스캔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방당국은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테러 용의자는 물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자의 여권이나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안면 인식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잦은 출국 기록이 시민권 신청 거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시 충족해야 할 거주 요건 중에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거주 요건에 부합했지만 잦은 한국 출국 기록을 이유로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법적으로 체류일을 어기지 않았어도 심사관 재량에 따라 미국 내에서 머무른 기간을 체류와 거주의 개념으로 분리할 수 있다며 이는 거절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시민권 신청 거부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시민권 신청 거부는 총 25,308건으로 나타나 1분기 21,957건, 2분기 23,995건과 비교했을 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3분기의 경우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1명꼴로 서류가 거부돼 시민권 신청 서류를 두고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경제 전문가 47%가 내년 말부터 미국 경제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전문가 47%가 내년 말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1명의 경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9%에서 2.3%로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 때의 2.6%보다 0.3포인트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침체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3%가 무역 마찰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12%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위협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7%는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에 내년 중반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란 응답은 24%였고 47%는 내년 말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달 전 30년 국채 수익률이 2% 아래로 떨어져서 3개월 수익률이 역전됐고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도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의 역전 이후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말을 경기 침체 시기로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 1.6% 인상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연금 생활자와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수혜자 6,900만 명이 각각 내년 1월 1일과 올 12월 31일부터 2.8% 인상된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2.8%보다 감소했지만 인상률이 0%에 가까웠던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연금 생활자는 현재 월 평균 1,479달러에서 24달러 오른 평균 1,503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 연금 생활자는 현재 2,491달러에서 40달러 오른 월 평균 2,531달러를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표준 지급액의 경우 개인은 현재 월 771달러에서 783달러로 상승되고 부부는 1,157달러에서 1,175달러로 인상됩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가 동맥 폐쇄끌 수술받고 지난 4일 퇴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8세인 샌더스는 지난 화요일 가슴 통증으로 모든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동맥 폐색을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뤄지는 샌더스의 다른 동맥들은 정상이며 병원 측에 지침들을 전달한 뒤 퇴원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는 선거운동에 복귀할 준비가 됐다고 전하며 건강 문제를 해결할 위해 선거운동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맹렬한 레이스를 펼쳤으나 앞으로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무리한 일정은 자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샌더스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숨지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우환이 겹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애플이 홍콩 경찰 위치 파악 앱을 삭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사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사의 가이드라인과 홍콩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맵 라이브라고 불리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시위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정보를 취합해 경찰의 위치와 최루탄 사용 여부 등을 알려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애플은 지난 4일 앱의 판매를 허용했다가 중국 관영 매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홍콩맵 라이브 측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는 명백히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날 중국 차이나 데일리가 애플의 HK맵 라이브 유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뒤 취해진 조치인 만큼 중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스마트폰, 아이폰 제조사이기도 한 애플로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존 구디너프와 스탠리 휘팅엄, 요시노 아키라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구자 3명을 201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이 태양력과 풍력 같은 에너지를 다량으로 저장할 수 있어 화석 연료 없는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들이 인류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휘팅엄은 이황화 티타늄을 이용해 에너지를 고도로 담을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극재로 사용했습니다. 구디너프는 황화 금속보다 산화 금속을 사용하면 더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산화 코발트를 양극재로 이용해 2배나 높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극재로 사용된 금속 리튬은 강력한 반응성으로 폭발 위험이 커 상용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노는 석유 코크스로 변경해 가볍고 여러 번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휘팅엄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디너프가 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요시노는 상용화에 기여한 셈입니다. LA 다저스의 한인 투수 류현진이 한인 사회 세대 간 단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류현진이 야구로 미주 한인과 한국을 연결하고 있다며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유대감 형성을 돕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류현진은 KBO 리그 출신으로 2013년부터 LA 다저스에서 뛰며 7회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내셔널리그 4위 영상 수상이 가능한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류현진이 한인 이민 1세대는 물론 한인 2세대들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의사나 술가게 주인으로 연상되기 쉬운 아시아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줬고 아시안이 스포츠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인식을 비롯해 인종차별까지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주 호텔에서 샴푸, 샤워액을 담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객실수 50개 이상 호텔이 고객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MTA가 5년 안에 뉴욕시 전철 70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5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시 5개 보로에 2024년까지 70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과 브롱스 소재 일부 역은 올해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좋은 근로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탄력적인 근무 시간, 재택근무, 무제한 휴가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근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27%가 주 4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12%는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면서 보수 성향 언론 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7월 실시된 조사에 비해 9%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대표님을 모시고 펠팍 학교 개보수 예산과 10월 1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영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펠팍 학교 중개축에 6,110만 불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수리 예산만 4,113만 불이 배정돼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 증축 12개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실 증축 8개 20개 교실에 2천만 불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13만 불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공청회에서 요청했고 그리고 11월 5일 레퍼런덤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되면은 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의 텍스로 그걸 수리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팔팍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단일 예산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네, 지금까지 3차례 공청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학군과 주민 간의 의견은 어땠었나요? 지금까지 3번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첫 번 공청회는 공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의 주민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군 측에서 그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슬라이드 영상으로 보고 그런 걸로 끝났고, 또 그 후에 2번째 공청회는 원래 그 한국 사람을 위한 한국말 통역 공청회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통합 공청회로 영어 공청회로 돼가지고 그 한국 분이 어느 분이 한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통역해 주시고 그런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공청회는 이제 그 첫 번째, 2번째 거를 합쳐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역시 학군 측의 준비 부족과 또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그 효과를 얻지 못했고 일부 사람들만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그 역할은 안 됐습니다. 공청회가. 그래서 이번 그 10월 15일 날 한국말로 된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그 설명회를 다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1월에 한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계획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학교 개보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그 학교가 노후화되고 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슬라이드 영상으로 본 바에 의하면은 곰팡이가 쓸고 뭐 창문이 깨지고 화장실 망가지고 그런 게 참 많은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전에 조금 망가지면 수리를 하고 그랬으면은 이러한 그 대단히 자금이 투입되는 그러한 공사는 벌어지지 않았겠지만은 평소에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 결국은 20여 년 동안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갖고 수리를 하지 못했고, 또 2번째는 그 책임 교육기관의 그 감독자들이 책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게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인교육위원이 되고 이렇게 당선됐고 또 시장도 한인시장이 되고 그러니까 학군 측에서는 이때가 가장 절호의 찬스다 싶어서 아마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수리해도 빨리 수리는 해야 되지만은 한인교육이라든가 한인시장이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그 계획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리 그 한인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좀 불리한 그런 그 입장에 서 있지 않는 한은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한인 사회에 조금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학군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이라든가 또 수리비가 과하다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3번의 공청회를 거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리비가 4,110만 불이 넘는 금액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3군데를 다시 지어도 남을 그러한 그 금액이 아닌가 하고 주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주민들이 너무 많은 금액에 놀라가지고 사실은 전혀 지금 그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군 측하고의 그 이해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저학년 과밀 학급이 최근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해소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삼가 린드버그 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 9월 되면은 정말로 우리 인도가 빡빡하게 넘치도록 이 등교 시간에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 주민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보통 이제 두플렉스를 많이 지어가지고 늘어나서 그렇다 그러는데 두플렉스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렌트를 놓는 조그만한 그런 아파트라든가 하우스에 여러 세대가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취약 연령에 포함된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원 패밀리가 있는 그러한 살아야 될 집에 투 패밀리, 쓰리 패밀리가 살게 되면 자연히 학생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과밀 학급이 저학년 쪽에 많이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저희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점에 대해서 타운 정부라든가 학군 측에서 확실한 그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조직적인 규칙이 좀 제정되고 또 그 규칙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 개보수 예산액이 어느 정도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과밀 학급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신축이나 증축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보수 관계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보수도 정말로 실제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은 한 2천만 불 선 그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말에 우리 주민들이 의사를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불 내에서 증축은 하지 말고 수리 위주로 하는 걸로 하면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가능한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애초부터 계획됐던 6,113만 불에 대한 예산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계속될 시에는 우리 주민들은 아마 쉽게 그 예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2천만 불 선 예산이 달성될 때까지는 쉽게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권윤만 회장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권윤만 회장님을 모시고 학교 개보수 예산액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